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휴지를 공 모양으로 뭉쳐서 빨대에 넣은 후 입으로 불어 수평방향으로 날린다. 그때 우리가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그 다음은 빨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길수록이 적절하다. 빨대의 길이가 뭐뭐할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는 것은 공이 빨대를 벗어날 때의 그 속도가 크다는 것이고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충격량이 크다는 것이고 즉 FT라는 값이 크다는 것인데 우리가 나의 결과에서는 힘의 크기는 일정할 때 빨대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작을수록이 적절하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뭐뭐할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마찬가지로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게 되면 FT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다에서는 빨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했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은 일정하고 우리가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이 FT를 커주게 하려면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클수록이겠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이 빨대를 떠나는 순간 충격량이 크다.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에 공의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공의 운동량이 클수록 당연히 공이 빨대를 떠나는 순간 속력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28번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물체의 수평면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 t0, t0일 때 물체의 운동량을 p1, p2라고 할 때 p1분의 p2는 그러면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0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t0일 때의 운동량 즉 p1은 t0일 때까지 받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그 그래프 RM 면적이 되겠으므로 ft0가 될 것이고 p2는 이 t0일 때까지의 그래프 RF분의 면적 즉 2분의 3 ft0가 될 것입니다. 결국 p1분의 p2는 2분의 3이 되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9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실로 연결된 물체 A, B 사이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끼워져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그는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의 질량은 M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초기 운동량은 A와 B 모두 정지해 있으므로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겠죠. 우리가 A의 나중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라는 것을 보아 B의 나중 운동량은 2mv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B의 속도가 V이므로 B의 질량은 2m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시간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3mv이다.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이므로 3mv가 아니라 0이 되겠고 그 다음 디귿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이 A에 제거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제거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둘이 받은 충격량은 동일할 것입니다. 즉 I, F, T가 동일한데 우리가 A와 B가 서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도 동일하므로 당연히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동일해야 합니다. 힘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A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겠죠. 충격량은 항상 두 물체가 동일하게 받게 되겠습니다. B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게 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거는 맞는 보기죠. 충격량 자체가 FT인데 우리가 충격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얘가 일정할 때 F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C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줘. 이것도 맞는 보기인데요. 먼저 에어백은 사람이 충돌할 때부터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럼 31번. 그림 가는 수평면의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 B, C를 나타내는 것이고 A, B, C의 운동량의 크기는 P0, EP0, PC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충돌이 끝난 뒤에는 A, B, C가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운동량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P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기 기억.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때 속력은 가에서는 그냥 MA분의 P0가 속력이 될 것이고 나에서는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분의 P0가 속력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PC는 EP0이다. 지금 A와 B는 운동량이 서로 충돌해야 되므로 지금 A, B의 운동량의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왼쪽일 때 지금 운동량이 전체의 합이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P0가 돼야 되는데 PC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A, B와 C가 충돌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왼쪽일 때는 B가 운동량이 더 크므로 A, B가 충돌한 후에는 A, B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C와 충돌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인 경우는 당연히 A, B 자체가 충돌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게 됐죠. 그러므로 A와 B의 운동량의 방향은 둘 다 오른쪽밖에 될 수가 없고 그때 C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EP0가 되어야 나중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P0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PC는 EP0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의 크기는 EP0보다 크다.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의 크기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가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C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서로 같은 의미이고 C가 운동량의 변화량은 C가 그 변하는 운동량의 크기는 왼쪽에서 EP0에서 오른쪽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EP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32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 앞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A, B가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질량은 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T0분의 3md이다. 초기의 A의 속도는 마이너스 T0분의 D가 되겠죠. 나중 A의 속도는 3T0분의 D가 되겠습니다. 결국 A는 초기 운동량이 마이너스 T0분의 MD에서 나중 운동량은 3T0분의 MD이므로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T0분의 4MD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목이고요. 그 다음 니은 B의 질량은 4m이다. 우리가 B의 나중 속력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3T0분의 D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3T0분의 4md라고 했으면 당연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3T0분의 4md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3T0분의 4md라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B의 질량을 MP라고 놨을 때 B의 속력은 3T0분의 D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MB는 4M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B가 벽에 충돌한 이후에는 지금 속도가 0이 됐죠. 먼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즉 3t제곱분의 4md와 같고, 이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3t제곱분의 4md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 운동량이 0이 되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3t제곱분의 4md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이다. 먼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켜 충돌 전 01, 02의 위치, 질량, 속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실행시켜서 충돌시키고 다음은 리셋 버튼을 눌러 처음 상태에서 충돌할 때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를 조절하여 나를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은 0.5이다. 기억을 구해보게 되면 지금 기억은 01번의 운동량은 0.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01번의 질량은 0.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속도는 당연히 1m/s가 되어야 질량 곱하기 속도 할 때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실험 결과에서 02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09이다. 02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0.8에서 0.29로 변했으므로 당연히 1.09가 맞게 되겠고요. 다음 디귿. 과정 다해서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를 크게 할수록 충돌 후 01과 2의 운동량의 합은 작아진다. 이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의 크기는 이제 01과 2의 운동량의 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1과 2의 운동량의 합은 초기 운동량의 합과 동일하기 되므로 항상 일정하고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는 그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디귿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량 보존은 운동에너지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음 34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AB가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A, B의 질량은 2, 4, 2, A의 속력은 4m/s이다. 그리고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나에서 지금 보시면 A와 B 사이의 거리 X가 지금 3m/s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A가 4m/s라고 하면 B는 1m/s가 되어야 그 상대 속도가 3m/s가 되어 X가 3m/s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2초에서 4초 이후에, 즉 충돌한 이후에는 3m/s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충돌하고 난 이후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하게 되면 3m/s로 멀어진다는 것은 VB가 VA보다 3만큼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충돌 전 운동량 8 더하기 4는 2 곱하기 VA 더하기 4 곱하기 VB가 되겠죠. 이 두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우리가 VA는 0이고 VB는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결국 4초일 때 B의 속력은 3m/s가 나오게 되겠죠. 35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같은 방향으로 3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나는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A와 B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델타 T0이고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델타 1.5 T0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A와 B가 충돌했을 때 지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P0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B의 운동량은 이 P0만큼 증가하여 이 P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B의 속도 나중에 A와 B가 충돌한 이후 A는 정지하고 있고 B는 2V의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초기 운동량 3MAV 더하기 MBV가 나중 운동량 2MVB와 같게 되어 결국 MB는 3M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A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3m, C의 질량은 마찬가지로 B와 C의 질량이 서로 같으므로 3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질량은 B가 이게 3배이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V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운동량 P0라는 값을 3M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와 C가 충돌한 이후 이 0.5 P0라는 값은 2분의 3MV, 즉 B가 2분의 V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의 운동량은 6MV였는데 그 값이 2분의 3MV와 C의 운동량 3M 곱하기 VC와 같게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VC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VC는 2분의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속력은 V가 아니라 2분의 3V가 되겠고요. 다음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C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우리가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F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F2라고 할 때 우리가 F1 곱하기 델타 T0는 운동량의 변화량인 P0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F2 곱하기 1.5 델타 T0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1.5 T0, P0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F1은 T0분의 P0가 되고 F2도 마찬가지로 델타 T0분의 P0가 되겠습니다. 결국 평균 힘은 둘이 같게 되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낼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MV니까 그냥 이 운동량을 질량 2로 나눠준 값이 당연히 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속도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게 되면 속도 그래프는 이 운동량을 2로 나눈 6과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1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은 6m/s가 아니라 3m/s가 되겠죠. 그럼 니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므로 가속도 3m/s 제곱 맞게 되겠습니다. 디귿, 0초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8Nm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죠. 12에서 마이너스 6으로 변했으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18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7번, 수레가 운동량 P0로 보호대와 함께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수레가 보호대로부터 힘을 받은 시간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기억 보게 되면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충돌한 경우가 B의 충돌한 경우보다 작다.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그대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죠. 그러므로 A의 충돌한 경우는 1.3P0, B의 충돌한 경우는 1.5P0로 A가 더 작기 때문에 기억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충돌 후 수레의 속력은 A의 충돌한 경우가 C의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 우리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P0만큼 갔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A에서는 1.3P0라고 나와있죠. 이는 반대 방향으로 0.3P0의 운동량을 가지고 튕겨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C는 반대 방향으로 0.2P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수레가 튕겨져 나왔겠죠. 충돌 후 수레의 속력은 A에 충돌한 경우 운동량이 0.3P0이고
C에 충돌하는 경우는 0.2p제로이므로 더 A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에 충돌한 경우가 C에 충돌한 경우의 2분의 5배이다. 우리가 충격량은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에서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결국 B에 충돌한 경우는 1.5p제로를 T로 나눈 값이고 C에 충돌한 경우는 1.2p제로를 2T로 나눈 값, 즉 0.6 T분의 0.6p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1.5p T분의 1.5p제로는 T분의 0.6p제로의 2분의 5배이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충돌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 단순히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초기 운동량 A는 오른쪽으로 10, B는 왼쪽으로 12, 즉 전체 운동량 왼쪽으로 2인데 그럼 운동 방향은 먼저 왼쪽이 되겠고 속력은 둘이 합쳐졌을 때 5kg인 물체의 속력을 가지게 되면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려면 V는 5분의 2, 즉 0.4m/s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다음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대의 양 끝에 수레 멈춘 데를 고정해 놓고 용수철을 압축시킨 수레 A와 B를 접촉시켜 놓고 그 다음 멈춘 데에 동시에 도달하는 출발점을 찾아서 XA, XB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은 B의 질량을 바꾸어 가나를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수레가 분리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의 더 큰 수레가 더 크다. A, B가 분리되는 순간 둘이 서로 충격량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도 둘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XA는 XB보다 작다. 우리가 MA, VA와 MB, VB가 같은데 만약에 MA가 MB보다 크게 되면 VB가 VA보다 크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XA, XB인데 만약에 VB가 VA보다 크면 당연히 XB가 XA보다 커지게 되겠죠. 니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B의 질량을 크게 할수록 XB는 작아진다. 우리가 B의 질량이 커질수록 VB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MA, VA 값은 일정할 때 그러므로 VB가 작아지면 당연히 XB 또한 작아지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0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돌은 2초일 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0초에서 2초까지 A의 속도는 2m/s이고 충돌한 이후에 A의 속도는 1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초기 운동량,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은 A가 오른쪽으로 4였는데 나중 운동량은 A가 오른쪽으로 2이고 B가 오른쪽으로 2가 돼야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B의 운동량은 2이고 그 값이 1kg이 어떤 속도 V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므로 V는 2m/s가 되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